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68강을 시작합니다. 68강 첫 번째 글자는 오래된 나무는 나무의 밑동이 굵은 그 나무 밑동을 뜻하는 글자 밑동적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 윗부분에 설립, 멀경, 그리고 오래다는 옛고가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글자 이야기는 서 있는 그 나무의 그 밑동이 오래된 밑동적입니다. 서 있는 나무의 그 밑동이 오래된 밑동적입니다. 네, 이 글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기 때문에 다음 글자 원수적, 대적할적 보겠습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앞서 배웠던 밑동적이 있고 칠복이 있죠. 자, 그래서 글자의 이야기는 서 있는 그 나무의 오래된 밑동을 쳐서 없애버리듯이 원수를 맞이한다는 원수적, 대적할적입니다. 서 있는 그 나무의 오래된 밑동을 쳐서 없애버리듯이 원수를 맞이한다는 원수적, 대적할적입니다. 자,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에 중과 부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중 적을과 안일불 원수적을 쓰면 적은 숫자의 군사로 많은 숫자의 적군을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 중과 부적이라는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이을전입니다. 이을전의 글자 이야기는 수공업 기술의 전수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그 기술을 뜻하는 글자인데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실굴대에 실을 감는 기술을 전수하는 전할전. 글자람인의 오로지전에 결합되어 있죠. 실굴대의 실을 한 방향으로 오로지 감는다는 오로지전. 사람에게 실굴대에 실을 감는 기술을 전수하는 전할전입니다. 사람에게 실굴대에 실을 감는 그 기술을 전하는 전할전입니다. 명불허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명 안이불 빌허 전할전을 써서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는 법이 없다는 뜻인데 이름이 널리 알려진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 명불허전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끈을절 온통체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여러 토막을 낸다는 일곱칠과 칼도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자, 일곱칠은 토막을 낸다는 글자라고 1강에서 얘기를 했죠. 자, 여러 토막으로 칼로 끊어내는 끈을절 온통체입니다. 여러 토막, 7토막으로 칼로 끊어내는 끈을절 온통체입니다. 네, 이 글자는 두 개의 뜻과 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자 한일이 붙으면 일절이 아니라 일체로 읽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끈을절 이치 썩을부 마음심을 쓰면 이를 갈면서 마음을 썩힌다는 뜻인데 대단히 분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썩이고 또 훗날을 기약하면서 준비한다는 뜻이 절치부심이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곧즉입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밥상에 밥그릇을 대하면 곧바로 머리를 숙여서 밥을 먹는다는 곧즉입니다.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고소할 흡이죠. 하얀 쌀밥을 수저로 먹는 고소할 흡이 있고 그리고 몸을 굽힌다는 병부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얀 쌀밥을 수저를 들어서 몸을 숙여서 곧바로 이제 식사를 한다는 곧즉입니다. 하얀 쌀밥을 수저를 들어서 머리를 숙여서 이제 곧 식사한다는 곧즉입니다. 곧즉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 사즉생, 생즉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사, 곧즉, 날생, 그리고 날생, 곧즉, 죽을사를 써서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이순신 장군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안중근 의사가 이 말을 쓰기도 했죠.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마디절입니다. 마디절의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대나무 죽이 있고 그 아랫부분에 앞서 배웠던 곧증이 있죠. 네, 대나무 하면 마디가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마디절입니다. 대나무 하면 곧바로 마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마디절입니다. 마디절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 세한고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세, 찰한, 외로울고 마디절을 쓰면 추운 계절에도 혼자 푸르르게 꿋꿋이 서 있는 그 대나무의 굳은 절개, 꿋꿋함을 이루는 말이 세한고절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점칠점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땅을 점령해서 깃발을 꽂았다는 점령할 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자, 점복에 입구가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점을 친 것을 입으로 점괘를 풀이한다. 점칠 점이고, 땅에 깃발을 꽂은 모양, 어떤 땅에 깃발을 꽂아서 내 땅이라고 하는 점령할 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점을 치면 입으로 점괘를 풀이하는 점칠점, 깃발을 땅에 꽂아 내 차지라는 점령할 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독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독자에 점령할 점을 써서 어떤 물건이나 권리나 이익을 혼자서 다 가져감을 독점이라고 하고, 또 점유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점령할 점자에 있을 유자를 써서 자기가 차지해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을 점유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가게점입니다. 여기서 가게란 상점, 가게, 점방을 가게라고 합니다. 네, 가게점의 글자 구조는 집, 엄에 앞서 배웠던 점칠점이 있죠. 네, 집에서 점을 치는 그 가게나 상점을 뜻하는 가게점입니다. 집에서 점을 치는 그 가게나 상점을 뜻하는 가게점입니다. 네, 가게점이 들어가는 활용어 중에 면세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면알면 세금세, 가게점을 써서 외국 여행자들을 위해서 상품의 세금을 면제해서 값싸게 파는 상점인데 주로 지정된 곳, 주로 공항에 있습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뜻정입니다. 이 뜻정의 글자 이야기는 아주 값비싼 염료인 그 푸른 염료인데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 염료가 있어요. 이게 한자어로는 청금석입니다. 이 청금석은 지금도 이 가루가 1kg에 약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아주 비싸고 귀한 가루입니다. 자, 그래서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데 이 청금석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뜻정입니다. 간절한 마음. 자, 글자 구조를 보면 마음심이 있고 청금석을 뜻하는 풀을 청이 있죠. 마음속에 간절하게 청금석이 나오기를 바랬다는 뜻정입니다. 마음속에 간절하게 청금석이 나오기를 바랬다는 뜻정입니다. 다정, 다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마늘다 뜻정, 마늘다 느낄감을 쓰면 정이 많고 느낌이 많다는 뜻인데 생각과 느낌이 섬세하고 풍부하다는 뜻이 다정, 다감이란 말입니다. 다음 글자는 정할정, 정기정입니다. 자, 이 글자는 앞서 배웠던 그 청금석을 가루로, 고운 가루로 빻아서 곱고 가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쌀미와 청금석을 뜻하는 풀청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쌀가루처럼 고운 가루로 청금석을 빻아서 곱게 만드는 정할정, 정기정입니다. 쌀가루처럼 고운 가루로 청금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정할정, 정기정입니다. 정기란 말이 있어요. 정기란 말은 정할정의 기운기를 쓰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원기, 정력, 그리고 정신과 기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 정기입니다. 네, 그러면 68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밑동적입니다. 서 있는 그 나무의 오래된 밑동을 뜻하는 밑동적, 밑동적. 다음은 원수적, 대적할 적입니다. 서 있는 그 나무의 오래된 뿌리를 쳐내듯이 원수를 맞이하는 원수적, 대적할 적입니다. 다음은 전할전입니다. 사람에게 실 굴 때에 실을 감는 기술을 오로지 전수하는 전할전, 전할전입니다. 다음은 끊을절, 온통체입니다. 여러 토막, 7토막으로 칼로 끊어내는 끊을절, 온통체입니다. 다음은 곧즉입니다. 하얀 쌀밥을 보면 수저를 들어서 곧바로 머리를 숙여서 식사를 한다는 곧즉, 곧즉. 다음은 마디절입니다. 대나무 하면 곧바로 대나무의 마디가 생각난다는 마디절, 마디절. 다음은 점칠점, 점령할 점입니다. 점을 치고 입에서 점괘를 풀이하는 점칠점. 깃발을 땅에 꽂아 내 땅이라고 하는 점령할 점. 다음은 가게점입니다. 집안에서 점을 치는 그 점술가의 집, 가게, 상점을 뜻하는 가게점, 가게점. 다음은 뜻정입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청금석이 나오기를 바랬다는 뜻정, 뜻정. 다음은 정할정, 정기정입니다. 쌀가루처럼 아주 고운 가루로 청금석을 빻아서 곱게 만든다는 정할정, 정기정입니다. 네, 여러분 68강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2-3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6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